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70대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70대와 80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평생 독서를 즐기고 바둑을 두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왔던 김 씨는 76세까지만 해도 손자의 수학 숙제를 도와줄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가족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밤 12시 넘어서야 주무시고 혼자 TV만 보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82세 박순자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동네 부녀회 회장을 맡아왔고 요리 솜씨로 유명했던 박 씨는 어느 날부터 같은 반찬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5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을 텐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전의 75세 최철수 씨는 더욱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었죠. 새벽 2시까지 유튜브를 시청하고 아침에는 피곤해서 늦잠을 자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3년 후 가족들이 알아차린 것은 최 씨가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공통된 생활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패턴들을 미리 알고 교정한 사람들은 뇌 나이가 실제보다 15년에서 20년 젊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2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손상된 뇌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치매학회가 전국 7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89%가 65세부터 75세 사이에 특정한 생활 패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 역시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가 1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치매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여 결국 인간다운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청소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시간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4세 이정희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퇴직 후 특별한 일정이 없어지자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늦잠을 자는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새벽 1시에 잠들어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3년간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 개념이 흐려지는 정도였지만 점차 어제 먹은 음식이나 만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뇌 MRI에서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었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UCLA 노화연구소의 20년 추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64%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급속히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77세 김철민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5년간 거의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받았죠. 김 씨는 하루 종일 혼자 TV를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울해 보이는 정도였지만 점차 날짜나 요일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신체 활동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는 70대 노인들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 사이에는 5년 후 인지 기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의 생존과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산의 72세 정미경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산책했지만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죠. 불과 2년 만에 근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자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뇌신경학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것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순당과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뇌의 염증을 유발하여 치매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광주의 76세 박영수 씨는 아내가 요양원에 입원한 후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리가 서툴러 주로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웠고 귀찮아서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8kg이나 줄었고 병원 검사에서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치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며 사회적 고립은 다시 수면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패턴이 2년 이상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시작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94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관리 비용이 평균 2,8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9세 최영자 씨. 가족의 이야기는 치매가 가져오는 현실적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 씨는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남인 52세 최준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만 월 200만 원, 치료비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최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전까지는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더욱 절망적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87%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42%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의 연쇄 반응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89%가 신체적 질병을 새로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불규칙한 생활 패턴, 영양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돌봄 제공자까지 건강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의 81세 김순덕 씨와 78세 남편 김영식 씨 부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김순덕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김영식 씨는 3년간 아내를 홀로 돌봤습니다. 밤에는 아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낮에는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3년을 버텨온 김영식 씨는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은 부부 모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치매협회가 전국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더욱 암담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73%가 사회적 관계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취미 활동 등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직 환자 돌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대전의 68세 박정희 씨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72세 남편을 6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했던 성격으로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저도 이제 늙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때로는 차라리 저부터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경제적 파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치매학회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 이상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수입은 감소하는데 치료비와 돌봄 비용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55세 이민호 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1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만 돌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벌써 4년째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써버린 이민호 씨는 지금 생계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알츠하이머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사례의 40%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이나 지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은 미리 알고 대비했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65세부터 75세 사이에 특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72%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위험한 생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우리 사회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한다면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신경과학연구소가 2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뇌 나이를 15년에서 20년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84세 이영희 씨입니다. 3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던 이 씨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을 철저히 지켰고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8개월 후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최근 뇌 MRI 촬영 결과
위축되었던 해마 부위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4세 김정자 씨의 사례입니다. 90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뇌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손자들과 화상통화로 책을 읽어주며 일기 쓰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4년 후인 지금 김정자 씨는 복잡한 요리도 혼자서 해내고 가족들의 생일과 기념일을 모두 기억할 만큼 인지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뇌의 놀라운 가소성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뇌과학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할 수 있으며 손상된 뇌회로를 다른 부위가 대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뇌에게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밝혀낸 핵심 원리는 바로 뇌의 BDNF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BDNF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며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연구 결과 특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이 물질의 분비량이 최대 20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의 92%에서 6개월 이내에 인지기능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79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미 시작된 치매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깜빡하던 것들이 다시 기억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15년 추적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75세 이후에도 인지 기능이 20대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7가지 핵심 생활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장비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전의 88세 최순희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2년째입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러 가서도 무엇을 사야 할지 깜빡했는데 지금은 메모 없이도 일주일치 장보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워서 손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신경학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며 이미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뇌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지 건강한 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광주의 82세 김영철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 정말 달라지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